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그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미 구속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후보자도 보셨나요? 제가 인터넷 뉴스로 간단하게 봤습니다. 네. 제목만 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데 오늘 처음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형법상의 내란죄에는 수괴와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조성자, 부하 수행자, 뭐 단순 관여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무총리가 형식적인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에 협력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란죄의 구속 요건상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진상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말한 가정으로 네. 한다면 뭐 그런 점에서 이 법안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무총리가 정말 그 계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데 조력했다고 한다면은 중요 임무 종사자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검토하고 그 사실을 파악해서 법적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지금 뭐 여태까지 나온 걸로 보면 대충 뭐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말한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게 의뢰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네,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사가 이제 진행되겠지만은 이 법안 계엄이라는 거 이미 이번에 계엄 같은 경우는 그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는 그리고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이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법안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각 부처에 돌아가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뭐 회의라든지 그런 걸 주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안에서 그러한 각 부처로 돌아가서 회의를 했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계엄을 집행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였는지 이런 점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사정이라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 진상 확인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는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그런 회의가 계엄을 유지하는 계엄의 취지에 맞는 회의라고 볼 때는 중요 임무 종사자 또는 최소한 부하 수행자 정도는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말씀대로라면 그런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도 그 쪽지를 최상목 부총리는 뭐 그 행동을 했다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이런 거지. 만약 그런 조치들을 이행을 했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대로 그 행동에 집중해서 그부분만 평가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 사안에서 전체적인 계엄의 계획과 실행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의사는 어떠하였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아마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검토도 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그 계엄 자체가 이 법안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무회의였다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고의라는 것은 당연히 그리고 나서 후속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고의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계속해서 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경호처장 중심으로 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지금 압수수색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도 아시죠? 네,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압수를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법률 조항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는 게 이 경우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한 군사적 비밀을 대상으로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반 국민이라면 이 수사나 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내란죄 수사만큼 중대한 국가적 이익은 없습니다. 공공적 이익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호처나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 형사소송법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가 않고 사실상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까지는 제가 어쨌든 그 후보자의 입장은 지금 이 내란죄 수사만큼 더 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없다. 요 점은 동의하신다는 거죠? 제가 네. 수사나 지금 영장 발부 관여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무관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점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나 우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 지금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전문 법관, 대법관이 돼야 되실 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세요. 정말 이거야말로 대법관이 되실 분이 저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법률적인 쟁점의 문제 아닙니까? 그 정도 사안이면 경호처가 거부하는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없어요. 경호처. 그래서 밝히지 경호처도 못한다면 이게 공범으로 이 경호처장이 여기에 계엄과 상당한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공공의 이익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이 조항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압수수색 특히 그 서버의 비아폰의 내역이 거부하고 있거든요.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모든 수사를 할 때 한마디로 통화 내역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통화를 했는지를 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게 우리가 영장을 낼 때 딱 그거에 한정해서 그 통화 내역에 한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보통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크지가 않아요. 경호처에서는 일반적으로 막연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으로 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유가 그러하다면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영장 집행하는 기관에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남겨두어야지 나중에 그러한 거부가 정당하다는 평가를 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신다면 좀 이거는 요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체에서 어떤 입장 발표가 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그 법원의 영장의 권위를 정말 피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예, 백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의원님 질의.